이번 시간에는 연예 서비스의 아웃소싱 도입 전략에 대해서 내용을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먼저 아웃소싱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한번 좀 정의를 내려보고요. 아웃소싱을 하게 되는 배경, 한 3가지 정도의 배경을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겠는데, 아웃소싱을 도입하는 배경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최근에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아웃소싱들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추진이 되고 있는지, 아웃소싱에 대한 도입의 목적들을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연예 서비스의 아웃소싱의 개념, 아웃소싱이라는 게 어떤 개념인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아웃소싱은 원래 생산 부분에서 시작된 개념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정 부품이나 또는 제품을 자사에서 생산할 것이 아니라고 한다고 하면은 외부의 화천 또는 외부의 위탁 생산하는 그런 개념이 바로 아웃소싱, 생산 부분에 있어서의 아웃소싱 개념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이 아웃소싱은 생산 관리의 전통적인 그런 영역이었고, 이러한 아웃소싱이 타 분야로 확대가 되기 시작하면서 판매 부분의 아웃소싱이 개념들이 도입이 됐고, 또 최근에는 정보통신 시스템 부분 그리고 인적 자원 부분에 대한 아웃소싱이 활발하게 추진이 되고 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아웃소싱들은 일반적으로 어떤 의미로 우리가 해석이 되어지는가 하면은 외부의 전문 회사를 활용을 해서 기업 활동의 일부분을 수행하는 것이 바로 일반적인 개념에서의 아웃소싱 개념이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겠고요. 이러한 아웃소싱은 기업의 핵심 업무를 제외한 나머지 보조적인 그런 업무들을 외부의 전문 업체에 대행케 함으로 인해서 기업의 비용을 삭감한다든지 또는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이런 방법으로 기업의 핵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그러한 내부적인 전략 차원에서 이러한 아웃소싱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진정한 의미에서 외부의 전문적인 그런 지식을 효율성 있게 활용함으로 인해서 자사가 목적으로 하는 그런 업무의 경영 능력을 집중하는 그런 경영 기법으로 자사의 경영 방침과 이념을 확립하고 그 토대 위에 외부 자원인 아웃소스를 유용하게 활용함으로 인해서 기업의 경영 효율성을 높이고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고자 하는 이러한 사고 전략이 바로 진정한 의미에서의 아웃소싱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아웃소싱을 우리가 어떻게 정의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보도록 하죠. 아웃소싱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 내부 인력과 자원으로 수행하던 그런 활동들을 외부 자원을 전략적으로 사용해서 대체하고 또는 기업 전체의 내부 구조 조정을 하는 이런 형태를 우리가 아웃소싱의 개념으로 이렇게 이해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아웃소싱이라고 하면은 아웃과 소싱의 결합된 용어로서 외부의 전문 회사를 활용을 하고 기업 활동의 일부분을 이런 전문 회사들이 수행하게 함으로 인해서 기업의 핵심 업무 이외의 보조 업무들을 전문 업체에 대행케 함으로 인해서 기업의 비용도 절감시키고 또 이를 통해서 기업 내부의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방법이 바로 아웃소싱이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죠. 자, 이러한 아웃소싱의 형태들은 결국은 전략적으로 추구되는
그러한 기업 활동의 일부분으로서 아웃소싱은 외주 영역, 또 인재 파견, 하청과 같은 그런 의미로 이해되어지고, 또 이러한 아웃소싱의 운영 계획은 계획부터 예산 수립까지 전반적인 그런 운영 관리에 있어서 모든 영역에서 가능한 그런 시스템이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웃소싱은 외부 전문 업체에게 내부의 보조적인 업무나 또는 단순한 그런 업무들을 대행케 함으로 인해서 제3자가 전문 영역을 갖추고 있는 제3자가 이러한 내부의 기능들을 맡아 수행하고 있다고 우리가 보고 있는데, 이러한 아웃소싱은 실제 실현되고 있는 모습과 또 계약에 의해 일부 업무의 위임이나 제휴를 통해서 부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이런 다양한 형태로 우리가 아웃소싱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러한 아웃소싱을 추진을 했을 때 얻는 경제적 이익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아웃소싱을 추진을 하게 되면은 전략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기술적으로 여러 가지 장점들을 기대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웃소싱을 통해서 기업은 비전략적인 경영 활동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가 있고, 이러한 부담에서 벗어남으로 인해서 기업은 보다 더 핵심 역량에 집중을 할 수가 있고, 또 집중적으로 이런 핵심 역량에 초점을 맞춰서 경영을 수행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바로 이런 기업의 핵심 역량에 집중할 수 있는 이런 여력, 또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아웃소싱을 통해서 얻는 경제적, 또 전략적, 기술적 효익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자, 그러면은 이러한 아웃소싱을 결정을 하게 된 동기는 어떤 동기들이 있을까를 한번 좀 알아보도록 하죠. 기업이 아웃소싱을 결정하게 되는 동기는 사내 부서들이 업무를 완전히 수행하지 못한 그런 경우, 즉 내부의 구성원들을 통해서 그 업무를 완벽하게 수행하기가 어렵다라고 판단이 될 경우에는 우리가 아웃소싱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또 새로운 그런 기술을 개발하거나 도입을 할 때 기술적인 그런 전문가를 갖추고 있지 못할 경우에, 이런 경우에 우리가 또 전문가들을 활용한 외부의 아웃소싱을 고려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사내 부서의 전문가들에 대한 임금 상승이나 또 인력 자원의 부족들이 발생될 수가 있거나, 또는 이런 여지,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판단되어질 경우에는 과감하게 우리가 아웃소싱을 시도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 가지 내부적으로 한계점이 있거나 또 내부적으로 그러한 업무를 완벽하게 수행하게 해가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예상될 경우에는 외부의 전문가 집단을 통한 아웃소싱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고, 그를 통해서 경쟁력을 키워갈 수가 있는데, 아웃소싱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이렇게 긍정적인 측면만 포함하고 내포하고 있다라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 이런 아웃소싱을 통했을 때 기업 내부적으로 안을 수 있는 위험 요인들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러한 아웃소싱을 하게 되면 효과성에도 불구하고 기업 내부적으로 또 다른 그런 위험을 안고 있을 수 있게 되는데요. 이러한 위험이라고 하면은 경제적으로
또 관리적인 측면에서 또 기술적인 측면에서 내부적으로 통제 가능하다라고 판단되는 그러한 부분들을 아웃소싱을 시행하는 것이 좋다. 만약에 내부적으로 통제가 불가능한 그런 경우에는 아웃소싱을 피하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다. 그리고 내부적으로 이러한 역량을 스스로 갖출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에는 아웃소싱의 배경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죠. 우리가 아웃소싱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는 크게 세 가지 이론을 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거래 비용 이론, 또 자원 의존 이론, 그리고 자원 기반 이론, 이렇게 세 개의 이론을 가지고 우리가 아웃소싱을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이 세부적인 이론들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들을 좀 알아보도록 하죠. 먼저 거래 비용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아웃소싱의 결정 요인을 설명하는 배경이 되는 그런 가장 기초적인 이론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거래 비용 이론은 기업 내부의 미시경제학적 차원에서 설명하는 이론인데요. 이 기업 내부의 미시경제학적 차원에서 설명하는 이론으로는 거래 비용 이론과 대리 이론, 이렇게 두 가지의 이론이 설명이 되어지는데, 이 두 가지 이론을 모두 충족시키는 게 바로 거래 비용 이론이다라고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아웃소싱이라고 하는 것은 이 거래 비용 이론과 대리 이론을 모두 다 동시에 함축하고 있는 그런 대표적인 이론이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거래 비용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대리 이론이 대리인 행동의 내부적 조정에 초점을 두는 것과는 달리 외부적 조정 비용에 초점을 두는 이론이 되겠습니다. 기업이 채택하는 거래의 적절한 그런 관리 구조를 통해서 제품이나 서비스를 외부 서비스 제공 회사로부터 구입할 것인지 또는 내부적으로 조달할 것인지에 대한 평가 방법을 제공해 준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거래라고 하는 행위는 두 실체 간의 제품이나 서비스의 교환으로 이렇게 우리가 정의될 수 있는데, 시장이나 조직 계층 구조에 의해서 관리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시장의 관리는 외부 경제 실체로부터 재화나 서비스의 구입을 의미하고, 조직 계층 구조 관리는 관리 실체에 의해서 사전에 정의된 그런 관리 구조를 통한 재화나 서비스 생산을 의미한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이러한 거래 서비스 이론은 생산과 거래 비용의 합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고, 또 이러한 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조직 구조를 적응시키는 것이 바로 거래 비용 이론에 있어서는 핵심적인 그런 내용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기업이 관리 구조에 초점을 두게 되면 조직 구조를 관리 구조의 한 조직으로 배열로 이렇게 보게 되는데, 즉 다시 말씀드리면은 효율적인 그런 관리 형태를 결정하는 생산, 구입, 의사결정과 과정에 있어서 거래 비용의 이론은 제한된 합리성과 기회주의의 두 가지 행동에 다 함축하고 행위가 이루어진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한편으로 거래 비용 이론에 있어서는 비용 이외에 관리 구조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거래 차원의 존재, 즉 자산 특수성이나 또는 불확실성, 빈도 등이 이런 거래 비용 이론에 있어서 관리 구조의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요소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에는 아웃소싱 배경의 두 번째 이론인 자원 기반 이론을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할까요? 거래 비용 이론은 자체 조달할 것인지 또는 아웃소싱 할 것인지에 대해서 결정을 정밀하게 하고 경제적 효율에 의해서 유도되는 것이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요. 아웃소싱은 그의 요인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고 있지만은 이런 자원 기반 이론의 아웃소싱은 경쟁 우위 차원과 관련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원이라고 하는 것은 기업에 투입되는 광범위한 그런 투입 자원들을 의미를 하게 되는데 이러한 자원 기반 이론은 아웃소싱을 기업의 경쟁 우위를 위한 전략적 차원에서 설명이 이루어지는 그런 이론이다라고 우리가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자원 기반 이론은 자원을 경제 우위의 주요 원천이 되는 기업의 역량으로 보고 있고요. 이것은 경쟁 우위 중에서 상위의 두 가지 주요 원천인 우수한 기능, 또 우수한 자원과 관련이 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경쟁 우위라고 하는 것은 자원의 이질성과 또 자원의 고정성의 상황에서 발생할 수가 있으며 또 자원이 경쟁 우위 유지에 공헌하기 위해서는 가치라든지 또 희소성, 불완전한 모방성, 비대칭성 이렇게 네 가지의 속성을 지녀야만 자원이 경쟁 우위를 확보 또는 유지할 수가 있다. 자, 이러한 요건들이 충족되는 경우에는 기업의 자원은 경쟁 우위 유지에 있어서 가장 원천을 확보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웃소싱과 관련해서 자원 기반 이론은 자원과 능력을 함께 검토하는 틀을 제공을 해주게 되는데 아웃소싱은 전략 관리상 자원과 능력 간의 갭의 보충이고 또 아웃소싱을 통한 그런 자원과 능력의 갭 보충은 기업의 전략적 기회 확대 및 경쟁 우위 지위의 유지와 확대를 위해서 필연적으로 갖추어야 될 그런 중요한 요소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원 의존 이론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원 의존 이론은 자원 기반 이론과 같이 가치 있는 자원을 보유, 획득하는 것이 기업의 경쟁 우위에 얼마나 공헌하는지를 설명하는 그런 이론이 되겠습니다. 자원과 능력에 대해서 기업의 내부 분석을 강조하는 자원 기반 이론과는 달리 기업의 외부 환경에 초점을 두면서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은 모든 기업들이 경쟁 우위를 획득하기 위해서 생산 과정에 투입되는 자원의 조달을 다른 조직에 의존한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즉 조직의 생존은 희소 가치가 있는 그런 자원을 외부 환경으로부터 안정적이고 또 저원가로 지속적으로 획득하기 위한 그런 외부 환경의 적절한 관리와 안정적인 관계 유지가 즉 생존 전략에 필요하고 이러한 관리를 지속적으로 의존할 수 있도록 역량을 갖추고 있느냐 하는 부분이 바로 자원 의존 이론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자원 의존 전략은 과업의 환경에 의존하며 또 환경에서 강한 그런 단위와는 제휴를 맺거나 아웃소싱을 하고 약한 단위에 대해서는 강력한 통제를 행하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아웃소싱과 관련해서 자원 의존 이론은 아웃소싱을 조직에 필요한 그런 가치 있는 외부 자원을 획득하는 수단으로 보고 있고요. 또 내부 역량상
갭이 발생하는 그런 경우에 외부 환경으로부터 안전하게 조달하고자 하는 그런 기업 전략상의 성향을 설명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조직은 내부적인 자원 조달이 불가능할 경우에 부득이 외부의 서비스 제공 회사로부터 조달할 수밖에 없는데, 자원의 외부 조달은 자원에 대한 통제력 상실과 또 외부 서비스 제공 회사에 대한 의존 중대 등의 역효과를 초래를 하게 됩니다. 이러한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기업은 외부 서비스 제공 회사를 모니터링하고 또 전략적 관계 구축 등을 통해서 외부 서비스 제공 회사에 대한 힘을 증대시키거나 전략적 자원의 공급을 위한 집권화된 그런 조직 계층 구조 관리를 구축하게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자원 의존 이론 역시 아웃소싱을 자원 기반 이론과 같이 내부 자원의 성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할 경우에 이러한 갭을 메울 수 있는 하나의 중요한 전략으로 우리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아웃소싱의 도입 목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기본적으로 아웃소싱을 도입하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한국생산성본부에서 아웃소싱을 도입하는 이유에 대해서 기업별로 조사를 했던 자료가 되겠습니다. 국내 아웃소싱 관련 산업의 수요 측면에서 151개의 상장 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를 했는데요. 아웃소싱을 도입하게 된 이유, 즉 아웃소싱을 활용하는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를 조사를 해보았는데, 외부 전문성을 활용한다. 즉 외부 전문 업체의 전문성을 활용하기 위한 목적이 41.4%를 차지했었고요. 기업 내부의 어떤 비용 절감 차원에서 아웃소싱을 도입했다가 28.6%, 그리고 고정비의 부담을 좀 더 줄이고자 하는 그런 목적에서 아웃소싱을 도입했다가 12.4%, 그리고 핵심 역량에 집중하고자, 기업 내부의 핵심 역량에 좀 더 집중하고자 하는 그런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서 아웃소싱을 도입했다가 6.4%, 그리고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아웃소싱을 도입하게 됐다가 6% 정도의 이런 아웃소싱 도입 목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우리 국내 기업들의 아웃소싱의 어떤 도입 사례, 도입 현황을 이렇게 좀 정리를 해 볼 수가 있었는데요. 기본적으로 기업들이 아웃소싱을 도입하게 되는 데는 내부적인 요인과 외부적인 요인으로 우리가 구분해서 좀 분석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기업의 내부적인 요인, 아웃소싱을 도입하는 목적과 관련해서 내부적인 요인들을 보면은 기업 내부적인 매출의 신장이 지속적으로 둔화되고 있다. 이러한 경우에 또 이러한 매출 신장이 둔화와 더불어서 내부의 비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이런 경우에는 아웃소싱을 도입을 검토를 한다는 것이죠. 또 자족주의 경영에 의한 피해가 날로 늘어나고 있다. 기업의 성장 과정을 보게 되면은 초기 기업이 태동을 해서 어느 정도 성장 단계에 들어갈 때까지 대부분의 기업들이 가족주의 경영의 형태를 많이 띠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기업의 규모가 어느 정도 커지게 되면은 그 단계에서는 가족주의 경영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어떤 피해 내지는 성장의 둔화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런 경우에 대부분 우리가 아웃소싱을 생각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내부 관리 부분의 비대화 등으로 인해서 고정비의 부담이 커지는 이런 상황을 처하게 되면은 아웃소싱을 주로 많이 검토를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다. 외부적인 요인들을 보면은
저성장의 지속적인 과정으로 인해서 성장 속도가 떨어지고 또 외부의 경기 침체가 지속되고 하는 경우, 즉 경영 환경 자체가 굉장히 좋지 않는 그런 경우에는 핵심 역량을 제외한 나머지 부대 부분들에 대한 아웃소싱을 생각한다는 거죠. 그리고 글로벌 경쟁이 심화되게 되면은 기업의 핵심 부분을 좀 강화시키고자 하는 그런 차원에서도 아웃소싱을 검토하게 되고, 또 네트워크 기업의 경쟁력이 강화될 경우에, 즉 기업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환경들과 관련해 가지고 내부의 네트워크 경쟁력이 훨씬 더 앞서가는 그런 경우에는 이런 네트워크를 활용한 아웃소싱을 활발하게 추진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웃소싱 서비스 업체들이 고도화되고 다양화되고 전문화되는, 즉 시장의 환경 자체가 굉장히 튼튼한 구조로 환경이 마련되게 되면은 이런 외부 역량들을 이용한 아웃소싱을 활발하게 추진한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아웃소싱의 목적과 관련해 가지고는 크게 한 4가지 정도의 역량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 아웃소싱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기업의 생존 전략이다 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급변하는 경영 환경 속에서 유연하게 적응하는 그런 조직만이 살아남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조직의 유연성과 민첩성을 제고하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 바로 아웃소싱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기업의 핵심 역량은 곧 지속적인 것이 아니라 변할 수 있다라는 그런 가변성을 대비하는 차원에서 아웃소싱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업은 유기체적인 그런 조직으로 미지의 사업 기회를 탐색하기 위한 전략이 반드시 있어야 되고, 이러한 핵심 역량이 변화한다면 기업은 새로운 기회를 제공받을 것이고, 또 반대급부로서 위험도도 안고 가야 하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아웃소싱은 이러한 위협을 줄여주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효율성이나 전문성이 산업 평균보다 떨어지는 그런 부분은 기업의 핵심 역량 강화에 짐이 될 수 있다. 따라서 경쟁 기업보다 자신의 핵심 역량을 단기간에 높이기 위해서는 아웃소싱 접근이 유효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결국 기업은 먼저 자신의 핵심 역량과 시장에서의 위치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어야 되고, 아웃소싱은 결국 선택의 여지보다는 실행 의지의 문제가 된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웃소싱을 위해서는 우선 판단이 정확해야 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선적으로 판단해야 될 점은 자사의 핵심 역량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파악을 하고, 아웃소싱이 무엇 때문에 필요한지에 대한 정확한 파악을 하고 결정할 필요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아웃소싱이 결정이 되면은 아웃소싱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판단하고, 아웃소싱을 한다는 것은 현재보다는 좀 더 나은 그런 상태를 얻기 위함이기 때문에 이를 위해서 목표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신중하게 결정을 하고 전략적 판단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